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은 물론 지역 살림살이의 수장을 뽑을 6.4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권의 변화로 지역선거 판세도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저희 KCTV 광주방송에서는 시청자와 지역민들의 표심을 돕기 위해 특집 KCTV 초대석 6.4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이신 양혜령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동구에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네. 계림동에서 치과를 하면서 28년을 지내는 동안 제가 개업할 때와 지금 정말 판이하게 동구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더 이상 제가 시의원을 해봤고 또 그 사이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더 이상 이게 혼자 있을 일이 아니고 함께 나서서 생활정치 그리고 전체적인 정치 개혁도 이루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선거에다 나왔었지만 이번처럼 좋은 그 환경, 정치 개혁 환경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 광주, 우리 동구의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이 기회에 정말 나서서 우리 동구를 재건해보는 그런 꿈을 실현해 보고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가 전국 자치 7대 광역시 중에 재정 자립도 꼴찌,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값은 우리 광주의 10배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고령화 심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문화전당, 이번에 개관되는 문화전당과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반전하지 않으면 우리 동구, 광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된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게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서울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우리 동구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임기 내에 동구를 호남 상권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저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동구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사업은 2015년 건립 예정인 아시아 문화전당 공사일 텐데요. 이제 이 아시아 문화전당이 이번 선거에서 선출될 동구청장에게는 시험 무대이자 또 기회가 될 거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만약에 동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이 아시아 문화전당과 동구의 발전 어떻게 좀 연계를 해서 풀어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문화전당에 5조 3천억이 투자될 예정이죠.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점을 메우는 것이 바로 동구 발전과 연계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주차 문제, 주차 시설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2층에 주차 공간을 재봉로를 중심으로 한 중앙초등학교 그리고 전여고 그리고 동구청과 서석초등학교 지하에 도로와 학교, 관공서를 이용한 주차시설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육교 철거 등의 환경 개선 이런 것들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료, 관광 같은 것들 그리고 문화산업 등을 우리 동구에 유치하고 그래서 광주까지 발전시키는 그 문화전당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한 번 왔던 그 관광객들이 다시 올 수 있는 한 달 동안 머물거나 몇 개월 동안 머물다가 다시 와서 체크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점점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곳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번에 문화전당은 우리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주지 않는 그래서 정말 굳게 결심하고 함께 뛰어야 되는 그런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아 문화전당과 동구의 발전 방안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주차시설 등의 이런 해결을 좀 하시겠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육교 철거 등 이런 또 의료 관광과 문화 산업을 연계시키겠다. 이런 방안들을 조금 내세우셨습니다. 동구 곳곳에 보면 이제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라는 이 충장축제에 관련된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이 충장축제의 그 관광객이 20% 정도가 다른 지역 관광객이 20%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 충장축제가 지역축제라는 한계를 조금 나타내고 있는 셈인데요. 충장축제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대한 좀 방안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전주 한옥마을에 가보면 그 소리축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전주 한옥마을이 전주 교동이 있었는데요. 기와집이 있는 곳들인데 제가 전지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3년간 거기에 유학 가서 본 경우에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조용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스토리를 붙여서 그 전동 성당이랄지 거기에 경기전이랄지 이런 곳들과 연계해서 교동의 기와집을 한 동이 그렇게 늘어나서 처음에 10만, 50만, 100만 그러다 지금 1년에 1000만이 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다 외래 관광객들이 하루 종일 와서 비빔밥도 먹고 그리고 보고 가고 거기에 소리축제 거기는 당연히 외래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게 되죠. 지금 우리가 문화전당이 서게 되면 문화전당에 오는 분들이 충장축제에 또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이번 충장축제 그 평가를 보면 그 가장 안 좋았던 게 주차시설이에요. 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들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평가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잘잘한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당과 관련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시설 개선 또 위생 관련한 것들 제가 말할 때는 예술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충장축제 자체가 컨텐츠는 지금까지 있는 거에 좀 더 보강이 될 것이고 인원 동원 잘 되죠. 우리 동구분들 정말 나오시라면 잘 참여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은 계속해서 높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적됐던 것들 다 개선하고 그러면서 전당과 함께 간다면 타 지역 사람들 다 와서 보고 또 보고 세계인들, 아시아인들 다 와서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최우수 세계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상설 전시장으로 그 서석 초등학교에 그 많은 교실 같은 것들 지금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전일빌딩에 그 빛고울 문학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도 상설 그 전시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군데에 골라서 좋은 곳을 하나 골라서 상설 전시관 정도로 하면서 조금씩 평상시에 맛을 보여주면 전당에 왔던 분들이 그 축제 때 또 한번 가보고 싶다. 그 7, 80년대 그것을 여기 와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좀 보여주고 또 인터넷으로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아마 세계 축제가 되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을 좀 예로 드시면서 주차시설을 개선하고 또 화장실 문제도 개선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시아 문화전당과 좀 연계를 해보자. 그리고 서석초등학교나 전일빌딩 등의 좀 상설 전시관을 이제 만들어서 충장축제에 또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광주에는 웨딩의 거리나 또 가구의 거리 등 20개 정도의 특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동구에는 8개 정도의 특화 거리가 있는데요. 특화 거리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다지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특화 거리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는 어떤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일단 그 특화 거리를 활성화하려면 저는 그 청에 적어도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는 전담 부서가 전무한 상태로 그렇게 각 과에서 그냥 이렇게 좀 약간의 신경을 쓰는 정도인데요. 네. 사실은 더 활성화 이제 전당과 충장축제까지 연계되는 이거는 외국인이라 딱
밖에 분들이 오시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거리라 하면 조각의 거리, 예술의 거리, 음식, 문화의 거리, 그리고 이번에 대인시장에 문화 관광형 시장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 이런 것들을 전담부서에서 이게 책임지고 아주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단체장의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가 북구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네. 자동차의 거리가 150개 상가가 모여 있는 곳인데요. 네. 거기에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상가 주민들과 이 행정이 함께 만들어서 국비 지원도 받고 네. 또 그 상가의 그 주인들은 굉장히 자부심 있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행정과 그 곳에 속해 있는 주민들이 함께 가는 그런 곳들을 전담부서를 통해 단체장이 지원해주고 또 어떤 좋은 조언을 해주고 네. 새로운 것들을 배워와서 가르쳐주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동구의 거리 충분히 특화될 수 있고요. 특히 음식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 아시아 음식 문화의 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네. 지금 7년이 다 됐는데도 그야 유야무야해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도록 하는 것은 단체장의 마인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동구에 그 특화해서 가야 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네. 계림동에도 뭐 구서점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거리들을 새로이 개발해서 그 저는 이쪽에 그 중국 화교 학교도 있죠. 그래서 중국 거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정말 생각하면 그 푸른길 근처에 예술인들 가서 전시하고 작업하고 판매도 하는 네. 이런 것들이 만들면 너무 많거든요. 울림동의 중심사 쪽, 지산요원지 쪽, 네. 보리밥거리도 좋죠. 그래서 음식의 거리들도 특화해서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죠. 네. 그런 것들 예술적인 우리 또 문화 정말 꽃피는 동구 여러 가지 거리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특화거리에 관련해서는 전담부서를 마련해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특히 이 전담부서가 마련이 되면 단체장과 또 연계를 해서 조력자로 나설 수 있게끔, 그리고 특히 뭐 동구의 예술 문화 그리고 먹을거리들을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제 동구는 그 광주의 정치 중심지라고도 불리지만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불법 선거나 또 자살 사건이라는 정치적 오명을 씻어내야 하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방 정치의 가장 큰 폐해가 저는 정당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당 공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모바일 선거인단을 만들고 당원을 모집하고 황권이 개입하면서 과다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사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아주 통큰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결과로 정당 공천 배제,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공약, 그것을 갖다 전혀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키지 않고 있고 아무 말도 언급이 없죠. 네. 이런 것들을 민주당도 똑같이 하는가 했더니 역시 달라요. 우리 호남의 정치 1번지 광주가 중심이 된 민주당, 그리고 우리 새정치연합에서 함께 새누리당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라도 공약을 지키겠다. 정말 통큰 결단이었고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 이 토대에서 이제 우리 계림동 사건도 사실은 전체적인 우리 정당 공천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법을 잘 지키면서 정말 지방 그 자치에 관련된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정말 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되는 이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단체장이라면 선거법으로 걸려서 검찰청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다 보내는 그리고 또다시 보궐선거하고 이런 일이 없게끔 하면 우리 동구의 그 오명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이 언급된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이제 새롭게 뽑혔던 현 동구청장이 이제 남은 임기를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현 동구청장이 가장 잘한 점과 또 가장 못한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한 가지만 뽑는다면 산수동 재개발 지역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예.
그거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서 바닥에 이 민심을 듣고 싶어서 오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문에도 게재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죠. 네. 그런데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면 잘 못한 점은 그런데 혼자 오셨단 말이죠. 예, 우리가 살 때는 가족이 와서 적어도 학교도 다녀보고 그리고 직장도 생활을 해보고 주민들과 어울려보고 네. 이러면서 정말 재개발 지역에서 사는 힘든 주민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비도 새는 곳들, 비가 새는데도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정말 그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동구가 인권 전담부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노인 인권입니다. 지금 20, 30년씩 살면서 지금 거의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수리도 할 수 없고 정말 비 오는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신데요. 이걸 그대로 체험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것인데 지금 보기에는 혼자 오셔서 기러기 아빠가 어떻게 그걸 체험하여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참 의문스럽고 그거는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후보자님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이 시민들의 생활 민원을 찾기 위해서 뭐 버스나 지하철 투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느낀 시민들의 이 대중교통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제가 시의원 생활을 했죠. 2008년에 이제 2007년 12월 19일 날 들어가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것이 이제 그 버스가 저희가 이제 사는 곳 계림동인데요. 그 전에 3번, 9번, 55번 이렇게 다니던 것이 다 없어지고 12번까지 그때 다녔는데 55번이라는 버스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다니다 보니까 다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 우리가 중공영제 이러면서 전체적인 세금의 절감도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 우리가 계속해서 증차하거나 모든 버스를 다 운행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버스 정도는 10분 이내로는 도착해야 그래도 시민의 발휘될 텐데 20분씩 25분까지 이렇게 기다려도 안 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불편한 게 버스가 다양하게 아무 곳에나 가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고 그거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좀 시간 간격이라도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가서 이제 맨 먼저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서 그 버스 관련해서 제가 자원했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곳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만 좋게 할 수도 없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특히 더 안 좋았었고요. 동구가 참 부족한 점을 개선을 했고 또 전체적으로도 그런 곳들 전혀 가지 않고 발휘될 수 없는 것들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보니까 그 뒤로 시의원이 끝나고 나니까 또 늘었어요, 시간이. 그 당시 제가 가니까 8분 간격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주민들께서 하셨고, 특히 대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타이지, 담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어머니들이 바로 뽑은 것들을 갖고 와서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버스가 안 다니고 늦게 다니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버스들을 시골에서 올 수 있게 이렇게 했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민의 발휘되는 대중교통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 뒤로 시의원이 끝나고 또다시 늘어난 그 시간.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면서 또 어떠는가, 지금은 어떠는가 하고 봤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간은 상당히 거리가 배차 간격이 늘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환승 문제. 환승이 30분에 이렇게 환승이 되다 보니 사실 건강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30분에 바로 배차 간격이 되면 좋지만 한 20분 기다려야 되는데 옮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못 따라가는 경우 그리고 일도 좀 잠깐 보고 갈 수도 있죠. 간 김에 잠깐 사서 가면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선 방안을 말한다면 배차 간격은 적어도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만 그거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 차가 사람 우리 동네 계림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섰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났다. 이렇게나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그 어르신들이 그 하는 동안에 그런 불평을 하셔요. 그런데 실제로는 또 뭐 자가용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모든 곳에 다 가다 보면 우리 세금이 또 너무 많이 나가니 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좀 하십시오. 조금 귀찮아도 갈아타는 것은 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기간을 배차 간격 요전에 뭐 1시간씩도 해보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이게 좀 불편하고 힘들 때 거의 다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좀 배차 간격을 좀 늘려주고 그리고 적어도 10분 내로 갈 수 있는 거 세금을 조금 쓰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광주는 오래전부터 정치 선진 도시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 단체장은 좀 전무한 곳인데요. 이 여성 단체장이 필요한 이유를 좀 두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다녀보면 여자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도 여잔데요. 이러면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성에 대한 기대를 여쭤보면 주로 깨끗할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주머니에 돈을 집어넣거나 돈으로 사람들을 정치를 쥐락펴락 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기대를 하시는데요. 그거 맞습니다. 제가 보면 여성 단체장들 별로 그렇게 그 비리에 연루된 분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 단체장을 뽑아서 성적 비례로 우리가 사실 인구의 반이 여성이죠. 그래서 여성의 눈으로 보는 정책 이것들 정말 필요한데요. 사실 제가 시의회에서 시의원을 해봤을 때에도 제가 보는 그 보육 관련이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해법을 남성들은 못 보시더라고요. 애를 키워보고 그리고 실제 학교를 보내봐야 그 내용을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반영을 하려면 정책 부서에 여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살림을 하는 것인데 살림을 할 때 사실 산소오거리 육교를 제가 철거를 해봤습니다. 네. 시의회가 끝나고서 해봤는데 정말 힘들게 674명 서명을 받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장이 되면 하루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제가 요즘 3년 전에 선거 나가면서 육교를 동구에 6개를 철거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시에서 선거 끝나고 67개를 다 철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제가 공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것이고 산소오거리 육교 철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던지 이런 것들은 여성의 시각으로 정말 거기에 구두 신고 가도 다 폭폭 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300만 원 주고 할 수 있었던 그 육교를 가지고 얼마나 오랜 세월 고생을 했던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성이니까 가능한 여성 시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생활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세대가 사실 안철수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생활정치 정치적으로 우리 편이 아니니까 반대하고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반대하는 이 양당 정치의 문제점을 가지고 제3당으로서 나섰었는데요. 지금 물론 합쳐졌지만 사실 그런 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의 생활 정치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시대, 이제 여성의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여성의 자치단체장은 반드시 탄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동구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살면서 동구에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가장 위기의식인 것 같습니다. 이 동구에 살았던 경험을 이 지역에서 살면서 애정을 느끼고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해보고 싶은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동구 재건 이뤄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당이 생기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동구 앞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 물론입니다. 그래서 강인한 결단력과 그리고 따뜻한 포용력으로 저 동구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이번 지방자치선거 정말 정치개혁된 멋진 선거 될 수 있습니다. 지역민 여러분, 저 양혜령 후원해 주십시오. 저 열심히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근 역대 선거들을 보면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는 곧 지역 살림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유권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특집 KCTV 초대석 6.4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광주 동구청장 양혜령 예비후보자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